안녕하세요. 5월 1일 뉴 다이아몬드 임수정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리더님들 너무 환영드리고요. 혹시 그 입과자분들 다 저 처음 보시죠? 네, 오늘은 제가 입과자 리더님들 위주로 궁금했던 이 Q&A를 풀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39살, 이제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한 15년간 전문 디자이너로서, 의상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다가 저의 친구로부터 대부분 다 이 아메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오신 분들 없잖아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진짜 이곳에 내가 가볼래 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보다는 한번 가보자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맡은 이 Q&A라는 강의는 보면은 남녀노소 그리고 대부분 다 이 한 10가지에서 12가지의 이 질문에 막혀서 아메이 사업을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이럴까봐 그 고정관념에 막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상대가 이런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는지 아직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사실 이 질문들은 내가 궁금한 나의 고정관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이런 고정관념에서 딱 탈피가 되는 순간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의외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6번 파트너는 아메이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판매, 주변 사람 이용하는 거 아니야, 뭐 비싸, 외제품이야 등등등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 제대로 알아보셔서 이 안에서 나만의 Q&A를 먼저 풀어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저는 35에 이제 아메이를 만났어요. 사실 지금 10분 늦게 수업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제가 저의 스토리는 짤막하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35에 시작한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을 가져온 친구가 소방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무원 두 부부가 둘 다 소방관이라 연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아메이를 또 알아보고자 하는지 전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전 35 그 나이에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만삭인 그 몸으로 아기 낳기 전날까지도 일을 했단 말이죠. 한 번도 쉰 적이 없었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부터 이 35까지 쉼없이 디자이너, 요가 강사, 그리고 옷도 갖다 팔고 보험 일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는 내 친구들에 비해서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시간을 잘 소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는 왜 네가 아메이를 또 알아봐? 둘 다 노후가 안정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근데 그 친구 말 내가 50에 예를 들어 퇴직을 하면 60에 연금이 나온다. 그런데 이 10년간 내 아들 둘은 대학을 가야 되고 장가도 간다. 그러면 대학 한 명 보내는데 1억. 그럼 2명이니까 2억. 그리고 요즘에 전세 하나 얻는데도 대부분 한 1억 정도 하면 2명이면 2억.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산의 아파트가 34평짜리가 4억인데 이 집을 팔아야 이런 자금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내 60에 연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입이 없는 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젊은 나이에 35부터 이 일을 알아보고 있어. 라는 그 말에 저는 망치를 확 맞게 돼요. 연금이 준비되어 있는 저 친구가 또다시 노후도 아닌 이 10년을 준비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제 디자인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직업병이라고 그래요.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에, 천식에, 비염에, 그리고 여성분들 달마다 하는 그것들을 거의 6개월 이상 할 정도로 진짜 몸이 말이 아닌 종합병원이 돼버려요. 근데 지금 제가 요즘에 아메이 제품을 쓰면서 제가 아토피도 없어지고 몸이 많이 개선이 돼서 과거에 그런 몸이었던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었는데 요즘에 제가 복싱을 다니거든요. 근데 그 복싱의 매트가 더러워서인지 아니면 최근에 일주일간 저의 아들과 함께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제 그 햇볕 알레르기인지 여기 다리가 쫙 예전처럼 오돌도돌해서 정말 피가 날 정도로 지금 좀 전에도 퍽퍽퍽 긁고 이렇게 있었었거든요. 지저분하시죠?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맞다. 나 원래 이 몸이 얼굴도 이랬었는데 얼굴도 그렇게 퍽퍽퍽 긁어가지고 정말 피가 터지고 얼굴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저는 지나가다 쇼윈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메이를 만나서 저는 35에 그래 내가 이 아메이를 한번 해보자. 제가 처음 시작했던 35살 그 나이에는 지금 39이고요. 2년에서 5년 안에
누구나 다 이 안에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 탱화라는 것을 매일매일 하면 누구나 다 다이아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문남동네 외동딸의 아이도 혼자 키워야 하고 5시면 집에 들어가서 애를 봐야 하는 어떤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5년에 한번 저 다이아라는 거 돼보자. 무대 위의 주인공의 삶이 괜찮네. 그 보상들을 오늘 말고 또 평일에 하는 어떤 기초사업 설명회가 곳곳에 많이 있어요. 스폰서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셔가지고 알아보면 이런 보상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오신 리더님들도 저대로 되면 참 좋지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나를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 5년 한번 걸어보자 라고 시작을 했고 35 나이부터 딱 내 나이 40 이 5년 안에 프리덤 하자.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회사는 15년간 한 직장에서 제가 이제 의상 디자인 일을 하면서 이제 과장 거의 실장 예육급을 받는 그런 직급까지 올랐는데 그 곳에서의 삶과 그리고 이 아메이 다이아몬드 저는 지금 아직 5년이 안 됐지만 이 안에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이 삶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많은 저를 아는 분들이 다 저를 이제 막 먼저 뛰어나가는 장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런가 싶은데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이렇게 쫙 해온 거 보면은 정말 7분 단위. 전 누구 만날 때도 47분에 만나자 이러고 12분에 만나자 이래요. 그래서 이 강의 각각 단락도 47분, 52분, 7분, 8분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머리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머리형을 따르고 싶은 저는 가슴형인데 남들은 저를 장형으로 봐서 지금 제가 자꾸 도표를 많이 그릴 거예요. 이게 머리가 없어서 머리형이고 싶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제 스스로 해봤거든요. 한번 내가 이 회사랑 그래 아메이에서 5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내 보상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제 스스로 득과 실을 한번 따져봤었어요. 저는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했을 때 득과 실을 항상 이렇게 도표로 따져서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내 감정적으로 무슨 일을 결정할까봐 꼭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돈은 15년이나 한 직장에서 일했는데 당연히 베테랑이 됐겠죠. 돈 됐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된다 하면 돈이 지금 똑같이 되고 있겠죠. 그런데 적성. 제가 했던 디자인 일은 전공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좋은 줄 알고 들어갔지만 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영업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이게 디자이너인지 공순인지 헷갈릴 정도로 업무가 정말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디자인 일이 맞을까라는 생각. 적성 나중엔 안 맞던데요. 근데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적성 안 맞죠. 나를 오해하고 그런 일을 왜 하냐는 둥, 너 나한테 팔러 왔냐는 둥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다 적성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제가 이 5년을 시간을 견디고 나 보니까 지금은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 리더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스폰서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적성에 맞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건강. 직업병으로 제가 항상 그 원단을 많이 만지고 그리고 그 요즘에 물 문제되고 있는 PFOA라는 거 아시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PFOA를 코팅을 그 PU 상태를 검사하는 어떤 그런 일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이 계속 물집이 나고 피가 나고 건강을 챙기지 못했어요. 왜? 내가 있는 환경 자체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계속 원단 만지고 털 만지고 건강을 챙기지 못했지만 이 안에서 저는 내가 부족했던 어떤 건강 상식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먹었던 청혼아이스 역삼투압 정수기 물이 물고기도 안 주는 물이었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먹이고 있었네. 물고기도 안 주고 식물도 안 주는 그 물을 죽는다고 안 주는 물을 내가 내 아들을 몰라서 주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알게 되니까 좀 브랜드 체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을 지금 챙기고 있죠. 미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제 얼굴 보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원래는 막 그렇게 아토피가 심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좋지는 않아도 괜찮아졌단 말이죠. 가족, 아이. 제가 시즌이라 그러면 거의 새벽 2, 3시까지 예를 들어 겨울에 판매할 구스 다운이라든지 오리털 다운을 판매하기 위해 새벽 2, 3시까지 회사에서 퇴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베이비시터한테 맡기고 볼 수가 없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 제가 돈을 벌기 위해. 하지만 저는 지금 아메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남편이 조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조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하는 이 일이 그냥 너 좋아하는 사람하고 나가서 맨날 커피 마시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근데 뭘 힘들어해? 라고 남편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걸로 보이나 봐요. 그럼 그건 적성에 맞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제가 5시, 6시까지밖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도 제가 케어할 수 있고 지금 지난 일주일간 저희 아이가 학교 돌봄 방학이라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 계속 놀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회사를 다녔었더라면 가기 싫다고 아이가 엄마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미팅장 가지 말라 그런다고 안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지금 저는 이 안에서 가족과 오히려 아이를 더 잘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는 뭐 그때도 당연히 많았을 거고 지금도 많아요. 인정도 그때도 좋아하는 일이었고 15년이나 일했기 때문에 인정받았고 지금도 인정받아요. 여행 같은 경우도 그때도 저는 이제 디자인 일을 하면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에서 이제 명품을 사오는 일을 했기 때문에 1년에 3-4번씩 항상 외국을 나갔어요. 그래서 여행도 그때도 많이 다녔고 지금도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많이 다녀요. 시간. 근데 그때는 제 시간이 아니었죠. 저는 20살 때부터 저희 아빠가 이제 장남이시라 그랬나. 저는 혼자였는데 제가 모든 제사를 다 혼자 지냈어요. 집에서 저희 아빠랑 저랑 1년에 제사가 거의 7, 8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빠 오토바이 타고 같이 가가지고 다 장봐가지고 항상 제사를 다 지냈거든요. 제가 시간이 사실은 이 아메이 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또 저한테 주어진 어떤 역할에 있어서 시간이 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안에서는 사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는 일이에요. 잘 알고 보시면. 그래서 시간을 자유롭게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좀 더 진행해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희망. 저는 항상 저희 회사에서 내 5년 뒤가 막연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저희 대표님은 임 과장 넌 맨날 일찍 가냐. 오늘도 네 아이 아파서 또 늦게 오니. 저는 그 인정받던 그 회사에서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죠. 인정. 저를 배려하는 그런 인정, 출산했다라고 해서 더 배려하는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항상 내가 5년 뒤에 만약에 저 실장님이 될 확률은 제로인데 왜냐하면 실장님이 이대 나온 분이셨거든요. 전 이대 못 나왔기 때문에 실장님 될 확률 제로였어요. 그리고 내 5년 뒤는 어떻게 될까? 난 둘째도 낳고 싶고 근데 지금 하나 낳았다고 이렇게 회사에서도 시간적인 어떤 모욕도 참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아마 여기서 워킹맘들은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건데 지금 저는 이 안에서 제 5년 뒤가 너무너무 희망이 가득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도표로 그린 걸 봤을 때 그래도 언뜻 봐서도 여기가 동그라미가 훨씬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진행해요. 그래서 퇴사를 합니다. 그냥 제가 전문직 인정받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냥 바로 퇴사를 하고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저도 처음에 딱 이제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 할 때 사실 판매 아닌가? 이게 가장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실 저를 매일매일 찾아오는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팔기 위해 오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니면은 전도하러 오시는 분. 이유 없이 저한테 계속 무언가를 말하러 오시는 분은 그 분이 목적이 있죠. 그래서 저희 주변 분들도 제가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해 얘기를 하면 물건을 팔러 왔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판매 아닌가.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생산된 물건이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기까지 이 과정 속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 중에도 옷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대문에서 10,000원짜리 레깅스를 하나 사와서 내 소매 가게에서 15,000원이나 20,000원에 팔지 10,000원에 뛰어와서 10,000원에 파는 사람 있을까요? 그게 판매인가요?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월세 내고 동대문에 밤에 나가서 10,000원에 옷을 뛰어와서 똑같이 10,000원에 팔고 있어. 그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죠. 치약을 6,000원에 예를 들어 매장에 가서 사와서 누군가한테 6,000원에 그래서 판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전달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도
판다 그러지 뭘 계속 전달이라고 저렇게 희화해? 제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는 과정 중에 사실은 마케팅을 하죠. 유통, 광고, 마진. 이 마진을 예를 들어 현대 백화점에서 가져갈 수 있고 아니면 현대몰에서 가져갈 수 있고 현대 홈쇼핑에서 가져갈 수 있고 우리가 홈쇼핑에서 소비를 하든 아니면 백화점에서 소비하든 이 중간에 어떤 마진이 붙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유통 광고 마진을 네 번째 우리 같은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동대문에서 10,000원에 띈 물건을 20,000원에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중간에 돈을 우리한테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마케팅 방법이라 우리가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나가시더라도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팔아야 되잖아. 또 이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저도 이 얘기가 이 상황이 거의 정리가 되는데 꽤 오래 걸렸기 때문에 내가 바보가 아니라 원래 다 그래요. 근데 이 안에서 스폰서님한테 내가 다음 주에 배우는 그 탱코화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만 하시면 되고 이런 Q&A 다 풀고 진행하시는 분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파는 것 이게 판매죠. 이거랑 마케팅은 다르다는 거. 제가 광고를 해서 누군가 물건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임수정이라는 SK2 화장품 모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텔레비에서 SK2 모델 광고를 해서 누군가가 그 제품을 사고 그는 예를 들어 뭐 1억이든 10억이든 광고비를 가져가잖아요. 근데 제가 임수정인데 네가 가져가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쁘지 않은 텔레비에 나오지 않는 모델도 아닌 네가 광고를 해서 그 광고비를 가져간다니까 지금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아까 말했던 이 광고 마진 임수정이 가져가는 광고 마진처럼 10억을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저는 그 광고 마진을 저에게 주겠다라는 그 기회라는 거죠. 만약에 판매를 잘 해야 아메이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기존의 어떤 업 중에서 보험왕, 차 딜러왕 아니면은 책 판매왕들이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이상이어야겠죠. 기존 직업이. 그렇지 않나요? 판매왕들이 잘해야지 된다면 이 아메이에서는 다른 쪽에 있던 어떤 그 판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다 다이아 이상을 섭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한 달에 저 이하의 어떤 소비자 그리고 사업자 그런 분들과 함께 한 1억의 매출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평일날 아침에 이곳에 와서 저도 공부를 한단 말이죠. 1시까지 공부하고 저도 점심 먹으면 한 2시 정도 되고 2시부터 아이가 오기 전까지 한 3시간 정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제가 많이 팔아서 1억 원치의 매출을 한 달에 올릴 수 있을지 예를 들어 내가 현대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면 현대에서 받은 월급으로 현대 백화점에서 소비하고 현대몰에서 소비하고 현대 주유소를 가고 또 뭐 현대 카드를 쓰고 나는 죽을 때까지 소비자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어요. 현대에서 번 돈으로 거의 현대에 다 소비를 할 거란 말이죠. 나는 죽을 때까지 소비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내가 뉴트리라이트, 아티스트리, 엠모스피어, 이스프링, 종갓집 김치, 뭐 팔도라면 등등 내가 필요한 이 많은 어떤 물건들, 생필품을 쓰는 업체와 나를 연결을 해서 집중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로부터 매출을,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매출을, 그러니까 돈을 썼지만 수입이 들어오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같은 경우는 내가 쓴다로부터 비롯되는 일인데 쓰면은 당연히 좋다 아니면 싫다 이런 어떤 감동이 있거든요. 느낄 감, 움직일 동 이런 감동이 당연히 있으면 우리는 알리게 돼 있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죠. 요즘에 신과 함께 2가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고 좋다. 그러면은 친구야 너도 봐봐 그거 새로 나왔는데 참 좋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CGV 극장에서 나한테 커미션을 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인간은 영화를 봤는데 별로였어. 야 진짜 홍보 많이 하더니 영화 완전 뭐야 가지마.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인간의 심리거든요. 말하고 싶은 심리. 근데 내가 쓰지 않고 감동도 없는 상태로 알리려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얘기들
알릴 사람이 없다. 또 아메이가 어떻다 저떻다 비싸다. 쓰지도 않았는데 비싼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나의 소비 패턴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물건부터 써본다면 자연스레 감동이 생기고 썼는데 저처럼 아토피가 괜찮아진 거예요. 그럼 아토피로 고민하는 친구한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봐봐 진물이지 않나? 너도 이거 써. 제가 아이 낳기 전에 잇몸에서 피가 참 많이 났는데 사과도 못 깨물어 먹었는데 항상 시린니 치약을 썼어요. 근데 이거를 쓰고 나니까 시린니 치약보다 훨씬 더 저렴하지만 잇몸에 피가 안 나는 걸 저희 아빠가 치주 질환이 있는데 난 말 못하니까 아빠한테는 안 말해야지 이러고 우리가 안 말하나요? 아빠 이 치약 참 좋아요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말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 자리에 모시고 온 어떤 스폰서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나한테 와서 뭘 막 팔던가요? 막 팔았어요? 제가 뭐 팔았어요? 잘 생각하고 사라고 기다리라 그랬죠. 저는 막 섣불리 막 사시려고 하면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하실지 그러거든요. 저 안 팔았어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고 남이 하기 싫은 건 나도 하기 싫고 나만 이곳에서 제일 조금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는 처음에 있었어요. 처음에 분당 GOM에 딱 갔을 때 딱 이렇게 팔짱 끼고서는 GOM을 들었거든요. 내가 해본다 그러고 갔지만 팔짱 끼고 사람들 그냥 옷만 이렇게 보는 거죠. 했던 일이 옷을 했으니까. 저거 언제적 레드 칼라인데 저거 언제적 MCM인데 이런 것만 보고 있고 다 직업병으로. 근데 나중에 그 분야에 대해 하나하나 알게 되니까 우와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이 일을 왜 해? 라고 그 피플에 대한 궁금증도 참 많이 생겼던 과거 4년 전에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피라미드 다단계 아니냐,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냐, 이거는 좀 전에 저희 스폰서님이 설행호 스폰서님께서 너무 잘 풀어주셨죠. 제가 준비는 다 해왔는데 이제 같은 맥이라 요 얘기만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냐, 요거 112라 그러거든요. 이거 다 듣고 오셨죠? 못 들으신 분 계세요? 네. 지금 내가 여기 수정이가 여기 진영이에게 아메이 사업을 알리고 치약이 괜찮다 그러고 써보라 그랬더니 진영이도 괜찮아서 영주한테 써보라 그러고 또 고소영한테 써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메이는 그 내가 광고를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건데 수정이는 진영이한테 한 번 광고를 했지만 진영이는 2번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정이보다 2배의 대가를 가져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시작했지만 수입에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것들 들으셨죠.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내 노력의 정도에 따라 수입이 결정이 된다는 거.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가요? 사장님보다 돈을 많이 버는 대리님이 있어요? 과장님보다 돈 많이 버는 주임님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뭔가 아니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기에 이렇게 달아볼까? 막 남자분들 막 머리 이렇게 근데 사실 60년 이상 나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은 60년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머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혹시나 놓치는 게 있을까 봐 적어 오는데 저는 그냥 사실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궁금했던 걸 다른 사람도 다 궁금해했을 거야. 그냥 나는 빨리 저게 돼보고 싶어. 그래서 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궁리를 했지 제가 막 네이버를 안 찾고 어떤 고정관념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은 거를 지금 생각하면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에도 보면은 안티카페나 부정적인 글들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안에서 저희 파트너 리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되시는 분들이 네이버에 그런 글 쓸 시간이 없어요. 아깝거든요, 그 시간. 아메이는 여왕개미를 위한 일개미들의 모임입니다. 이거 쓰기 전에 차라리 인스타그램에 행복한 사진 올려서 요즘에 인기 있는 스노우 카메라며 비우길리며 이쁘게 내 얼굴 고쳐가지고 거기에 올리는 시간이 더 많지 거기에 네이버에 쓰고 있는 사람 누가 쓴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내 인생을 정말 저당 잡힐 수 있는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 야 그렇게 너처럼 뭐 좋은 거 따져서 쓴다고 다 똑같이 살아.
뭐 이것저것 비교해봤자 다 똑같아. 친구들이 이런 말도 참 많이 했고 나는 그렇게 딱 한 제품만 계속 소비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내가 펜틴을 사는데 엘라스틴을 사는데 도브를 사는데 누군가 저한테 정보를 딱딱딱딱 주는 어떤 홈플러스가 있나요? 1+1이다. 하나 더 업어줄게. 아니면 요거 사면은 요거 어떤 이벤트로 뭐 줄게. 이런 건 있었지만 그 성분에 대해 경피독에 대해 이런 공부를 시켜준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나요? 내가 나를 위해 내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우리 요즘 문제되는 사태들 있잖아요. 옥시 써가지고 진짜 그 가습기 살균 그런 문제되는 내가 내 아이를 위해 썼던 그 어떤 살균제로 인해 내 처와 자식이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일이 처자식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 그리고 요즘에 뭐 웅진 정수기 안에서 뭐 납 검출되고 그런 문제되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 사실 대기업만 믿고 내가 어떤 제품을 쓰기에는 배신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살아 다 이런 거 써라고 그 말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내가 빨리 이걸 알아들으신 분들이 알려주는 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닐까요? 올바른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포화되지 않았나? 막차 아닌가? 사실 아메이 생필품 시장은 우리나라 생필품 시장의 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지금 100만 명이라고 하죠. 100만 명. 그럼 여기에서 100만 명 중에 내가 소비를 하는 한 제품이라도 소비를 하는 사람은 20만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20만 명 중에 저처럼 사업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약 한 2만 명이라고 하죠. 아메이는 갱신 제도가 있어요. 내가 제품을 소비하지 않으면은 번호가 사라져요. 사실 요즘에 A 땡땡이라는 어떤 회사는 가입을 이분한테도 할 수 있고 이분한테 할 수 있고 저분한테 할 수 있고 이분한테 할 수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 사업인가요? 내가 가입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해요. 그러면 나의 엄마는 누구예요? 난 누구의 자식인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메이는 정말 당신이 진짜 소비를 하는 건지 진짜 소비를 하는 사람을 위해 재고를 안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딱 진짜 소비하는 내가 작년에 썼던 어떤 그런 제품들 딱딱딱 아 임수정은 요만큼 쓰는구나 아 이 친구는 이만큼 쓰는구나 아 송혜교는 이만큼 쓰는구나 그래서 그만큼만을 생산을 해서 품절이 많이 돼요. 제품이 항상 없대. 근데 그걸 보고 아메이는 맨날 이렇게 제품이 없어가 아니라 아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많은 사람이 소비를 하나 보구나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갱신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한테 안내를 받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세 이상은 회원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매년 19세가 나오죠. 그럼 새로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글로벌 비즈니스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원 가입한 사람들 중에 거의 한 25%만 실구매를 한다라는 거. 사실 가입해서 번호 있는 줄 아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이제 저랑 이제 사업을 제가 진행을 하다가 이제 모르는 분들 옷가게라든지 뭐 김밥집이라든지 가서 아메이 제품 써보셨어요? 물어보면서 그 분이 근데 나 아메이 가입돼 있어요. 언제 가입하셨어요? 그러면 한 5년 전에? 그럼 당연히 그 번호 없단 말이죠. 다시 한번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갱신 됐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딱 보면은 가입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포화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요즘에 아메이 말고 상당히 많은 타 네트워크 있죠. 바이너리 방식이라는 어떤 그런 회사들의 제품을 쓴 그런 회사일 경우는 사실 선착순 그리고 먼저 시작하는 그런 게 유리하단 말이죠. 어제도 제가 한 5년 전에 그때 저희가 서울역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전철을 탔는데 차에서 전철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읽고 있는 어떤 젊은 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르는 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그럼 잠시 내리시죠. 그래서 그냥 플랫폼에 내려서 대화를 하고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분당 아메이 마트에서 만납시다 라고 해서 만나서 사업 설명하고 회원가입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좀 더 여러 네트워크를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서는 저와는 이제 SNS도 눈팅만 하는 사이가 됐는데 어제 그분을 4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역시 될 줄 알았는데 되셨네요라고. 그게 뭐예요? 나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인천에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또 알아보고 있는 게 커피 네트워크를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원푸드. 그 매형이 하신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매형이 하자고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그걸 하다가 안 돼서 다시 오면은 제 손을 잡아 주실 겁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도 역시나 커피숍에서 그분은 부자 아빠 시리즈의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참 멋지죠. 그러니까 진짜 이 일은 포화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교회가 포화되나요? 교회가 진짜 지구에 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지금 다 교회 다니시나요? 포화 안 돼요. 아멘이 지금 여기 계신 입가자분들 다음 주에 옆에 똑같은 분 안 앉아 계세요. 수료할 때도 여기 모든 분들이 올라가지 않으세요. 안 오실 거거든요. 절대 포화되지 않아요. 늦었다라는 의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타 다단계에서나 이제 가능한 논리. 또 재밌는 강의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만약에 막차라면 예를 들어 되게 지금 더워요. 너무 덥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 차가 막차래. 안 타고 집에 안 갈 거예요. 막차라 사람이 너무 많이 탄 거예요. 근데 막차더라도 타가지고 지금 빨리 집까지 이 시원한 버스에서 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막차라고 안 가기엔 걸어가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내가 정말 제대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다 그만둔다, 하다 망했다. 저도 이 아메이 사업을 알리다 보니까 과거에 아빠가 하다가 예를 들어 문제가 있었다, 이모가 하다가 그만뒀다 등등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오신 리더님들은 이곳이 이글드림 시스템의 DBC라는 걸 다 알고 오셨죠. 사실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내가 진행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 아메이가 1조 시장 중에 이렇게 수많은 어떤 아메이를 한다라고 해서 딱 한 그룹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많은 30여 개의 그룹이 있어요. 30여 개의 단일 어떤 패밀리 중에 한 패밀리가 전체 1조 매출분의 25%의 매출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자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30명이 이렇게 나눠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30분의 1 요만큼씩을 딱딱딱딱 균등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한 팀이 한 패밀리가 이렇게 많은 25%를 차지한다라는 그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왕이면 내 아들이 배우 한다 그러면, 가수 한다 그러면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그쪽에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신생아는 이제 새로 시작해가지고 너를 완전 탑스타로 만들어줄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보내고 싶으세요, 내 아들을? 전 이왕이면 포화되고 그곳에 연습생들이 너무 많지만 이수만한테 발탁당해지면 내 성공 확률이 더 높지 않아요?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YG나 SM에 들어가는, YG, SM 아시죠? 네. 조금 저희 이제 아버지 벌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삼성 같은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나중에는 거기에서 내 예를 들어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정신 상태 뭐 그런 거 테스트하는 그 이름을 적성 검사 그런 거 막 하는데 그거에서 떨어진 분이 있었어요. 점수 엄청 높았는데 그거에서 떨어져가지고 못 들어간 제 아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조건이 까다로운 곳에서 내가 예를 들어 주임을 하고 대리를 하고 과장을 하고 퇴사를 예를 들어 나중에 부장 넘어서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분이 회사에 대해 막 뭐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아메이는 문턱이 너무 낮아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메이 그만둔 분들은 너무 말이 많잖아요. 내가 해봤다. 거기 성내동에 내 거기 뭐 사무실 다 안다. 분당에 매장 아직도 있냐. 내가 뭐 더블다이였던 분하고 친구인데 그러니까 진짜 많은 말들 카더라. 뭐뭐라더라. 근데 사실 그거에 있어서 조건이 정말 정확하다면 이 곳에서 이 아메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정확하다면 그만둔 그분들의 어떤 의견도 다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저만의 생각이고요.
사실 또 하다 그만둔다라는 말에 있어서 제 파트너 리더님들 중에 옷가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옷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옷가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옷가게를 차렸을 때 다 성공하나요?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몰도 너무나 많고 해서 오프라인에 옷가게를 차렸을 때 성공 확률 정말 희박하단 말이죠. 근데 내가 옷가게를 차렸을 때 아니면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렸을 때 내가 이거 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진 않죠. 내가 한번 그래 마지막 이 퇴직금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러고서 하지 않아요? 부인한테 간신히 허락받아서? 근데 아메이 앞에서는 시작도 안 해놓고 투자금도 없는데 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누가 망했다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투자금이 없어서 그래요. 투자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비싸다. 오늘은 제가 강사하니까 제 생각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4, 5년간 이런 Q&A 강의 들었던 정말 훌륭한 리더님들의 강의를 쫙 준비를 했어요. 저만의 생각으로 너무 독특한 사고만 말씀드릴까 봐 이렇게 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객관적인 자료도 있고 가끔 저의 생각은 꼭 제 생각이라고 말씀 이렇게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싸다. 아메이가 사실 저렴한 제품은 아니에요. 내 소비 패턴이 정말 저렴한 걸 찾고 싶다면 저렴한 걸 찾으시면 되지만 사실 아메이 제품이 고가의 제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도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격이 있고 품질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낮고 품질도 낮은 이런 제품들 다이소에 팔죠. 판다팜에 파는 제품들. 근데 가격이 높고 품질이 이렇게 좋은 제품들 당연히 백화점이나 명품관에 파는 제품들이죠. 그런데 가격이 낮고 품질이 이렇게 좋은 제품 이게 바로 아메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남는 이런 것들을 저희 소비자한테 주겠다라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비싸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뒤시드랍스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 퐁퐁이에요. 아메이 퐁퐁. 아메이 퐁퐁인데 이렇게 실사이즈 이 정도 되는 게 액면가로는 11,000원이거든요. 너무 비싸요. 이것만 보면은.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400ml 통에 물을 이만큼 넣고 원액을 요만큼을 넣어요. 그럼 이 통이 15통이 나오거든요. 그럼 한 통당 가격이 850원이에요. 400ml가 850원 비싸요? 저는 400ml 500원짜리 퐁퐁 매장에서 못 찾은 것 같은데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찾아보시면 400ml 퐁퐁을 200~300원짜리 하는 거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을 아신다면은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예를 들어 원가가 싸고 판매가가 비싼 제품이 있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근데 원가가 높고 판매가가 낮은 이런 제품이 아메이 제품이라는 거죠. 비싸다라는 거에 있어서 그 팩트가 원가가 비싼 건지 판매가가 비싼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마트에서 저도 예전에는 해피바스라든지 뭐 꽃을 든 남자 세이 이런 거 1+1으로 이렇게 무언가 어버이는 애들 그거를 이제 향별로 막 사서 쓰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저렴하고 싼 제품을 쓰는 내가 되게 경제적인 그런 생각을 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한 경제 전문가들 LG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단 말이죠. 1+1으로 업어줘도 돈이 안 남으면 그건 기업이 아니죠. 그렇게 팔아도 돈이 남는다라는 거를 인지를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원가가 낮은 제품을 저렇게 팔아서 하나를 더 주는데도 저가격일까. 근데 예를 들어 너무 건강해. 그러면 그냥 뭐 솔직히 저처럼 까다롭게 굴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어떤 제품을 쓰더라도 저는 트러블이 이렇게 났어요. 마루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 앞에 이제 저의 이제 메이크업을 출장으로 해주셨다가 저희 파트너가 되신 이제 리더님이 계신데 제가 그때 이제 다이아몬드 인정식 할 때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정말 까다롭게 그래서 진상 손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얼굴이 뒤집어지니까
이거 바르면 저 여기 뒤집어지는데, 이거 바르면 여기 뭐 날 텐데,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미용실에 가더라도 꼭 저희 샴푸 가져가고요. 지금까지 5년간 저는 아티스트리 말고 가끔 이렇게 뭐 메이크업을 어디선가 샵에서 받았을 때 말고는 타 제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걸 썼다간 또다시 얼굴이 지금 제 다리처럼 확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피부과에 가서 안정 주사 맞고, 또 엘리데리라는 연고 받아서 그거 쫙 바르고, 또 스테로이드제랑 항히스타민제 받아가지고 먹고, 그 시간과 돈이 더 아깝거든요. 그런데 내 소비에 있어서 정말 가치 소비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선택하는 이 제품으로 인해서 내 아이한테 좀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생협을 이용하는 엄마들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몸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이왕이면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제품, 내 몸에 자극적이지 않은 제품들을 고르려고 하고요. 또 잇몸에 피가 났던 저는 시린니 치약이 메디안보다 훨씬 비싸죠. 하지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 초이스 2,000가지 제품 중에 다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그래, 요 정도 치약은 내가 쓰는 치약과 사용법을 비교했을 때 3,000원. 그럼 별로 비싸지 않구나. 이거 먼저 써보자. 아까 그 퐁퐁, 그것도 별로 비싸지 않네. 한번 써보자. 이렇게 내 상황에 맞춰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김밥 천국 1,500원짜리 김밥 얼마든지 있는데, 김선생 김밥, 바르다 김선생, 또 뭐 있어요? 또 고복민 김밥, 그런 거 비싸잖아요. 그런 거 왜 생겨요? 비싼데. 비싼 그 김밥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도 김밥 천국 안 가고 고복민 김밥 가가지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싼 거를 찾는 분은 아메이랑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리더님들 주변에 저처럼 무언가 더 괜찮은 제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졸리세요? 졸리셔서 주무세요. 돈이 안 된다. 제가 항상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주무시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주인가 OM을 한번 했는데, 여기 한 분이 계속 주무셔가지고 제가 계속 깨웠거든요. 근데 오늘 주무시는 분은 남자분이라 못 깨울 것 같아요. 돈이 안 된다. 돈이 빨리 된다는 네트워크 많죠. 그런데 ACN이라는 어떤 회사, 그리고 시크릿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초기에 어떤 돈을 이렇게 넣어야지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거의 2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200만 원 정도 넣어서 받는 수입을 생각한다면 돈 빨리 돼요. 하지만 아메이는 한 달에 아까 제가 요거 112라는 거 보여드렸을 때도 20만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지만 20만이 할당량이나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거 아니고, 소비할 거 없으면 안 사도 되는 거죠. 아메이는 그냥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비도 없는 유일한, 한국만 그래요. 코스트코조차도 그곳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가입비가 있지만 아메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어느 정도의 물건을 뭐 내려야 된다, 사야 된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마트예요, 마트. 아메이는 마트예요. 내가 돈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곳에서 수입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메이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원래 회사에 다니면서 받았던 어떤 그런 월급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저도 이곳에 와서 그 1차 보너스와 2차 보너스의 개념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곱했을 때 받는 어떤 돈. 하지만 내가 1일 일하고 받는 돈을 일당이라고 하죠. 월이라고 받는 돈을 월급이라고 하죠. 일당이든 월당이든 어쨌든 이것은 내가 어떤 노후가, 내가 몸이 만약에 아프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좀 퇴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럼 이거는 임시 수입이란 말이죠. 그래서 노동 수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시간과 노력을 곱했을 때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인세 수입이라고 해요. 누가 이런 거를 받아요? 책 쓰는 사람, 노래 만드시는 분, 그리고 건물 가지고 계시는 분, 뭐 등등. 근데 우리는 아메이에 온 이유가 이거를 받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책을 쓰든 노래를 만들든 처음부터 그 책을 쓰시는, 예를 들어 이지성 작가가 처음부터 뚝딱뚝딱 썼는데 꿈꾸는 다락방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 막 무릎 튀어나온 어떤 추리닝을 입고
사발면을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글을 썼다 찢었다가 썼다 찢었다 썼다 찢었다 그러다가 또 출판사에 갔는데 또 거절당하고 그러다가 어딘가 한번 됐는데 그게 이제 빵 터지는 그 어떤 기한 동안 수입이 있을까요? 그분이? 없죠. 아메이도 그런 수입이거든요. 내가 건물을 예를 들어 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건물을 올릴 때까지 땅을 파고 이 속에 이렇게 철근을 심고 뭐 시멘트를 가져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건물을 졌다고 하더라도 또 임대를 내보내야죠. 그럼 그것이 사람들이 이제 오기 전까지는 돈이 안 돼요. 다 돈이 드는 거지. 근데 이런 2차 수입을 버는 일을 아메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어떤 임시 수입, 일당이나 월당을 받았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 이 일의 개념이 내가 아메이에서 진짜 이번 달에 20만 원 들어왔어. 근데 사실 당신이 아메이에서 한 일이 예를 들어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기존 사업자들 사실은 하루에 1시간도 아메이 안 하고 1억을 바라시거든요. 그 뒤에 계신 분들. 앞에 입가자분들 말고 내가 정말 딱 양심에 손을 얹고 아메이를 내가 하루에 얼마나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아메이로서 생각하는 거 말고 상상하는 거 말고 꾸면서 잠자면서 꿈꾸면서 사업 설명하는 거 말고 진짜 사람을 만나서 배운 대로 사업 설명을 해보고 이거에 대한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런 행위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 다 거의 태반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다 다이아몬드예요. 하는 행동은 오히려 내가 알바생보다도 안 하면서 원하는 건 다이아몬드를 꿈꾸니 당연히 돈이 안 되죠. 입가생들 아니에요? 뒤에 계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정말 원하는 만큼의 그냥 직장처럼만 이곳에서 하신다면 돈은 저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한번 스폰서님들한테 물어보시면 한 달에 내가 이 기회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누군가한테 알리는 그 시간을 10번씩을 한 달에 가지면 10번씩을 가지면은 5년 안에 지금은 3년으로 바뀌었어요. 3년 안에 누구나 다 그래도 원하는 이런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어떤 연금 수입이 가능하다. 어떤 이런 플랜에 대해서 돈이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써왔어요. 1.5년에 그러니까 10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60에 지금 나이예요. 근데 만약에 70에 다이아몬드라고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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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에 한 명씩만을 후원을 하는 거예요. 내 옆집에 친구, 아는 뭐 조카 등등 이렇게 1.5년에 한 명씩 후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게 1억 5천이라는 돈이 내 나이 70부터 앞으로 내가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말 10년 만에 되든 5년 만에 되든 3년 만에 되든 이 뒤에 내가 매년 1억 5천이라는 어떤 수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일이 세상에 저는 지금 다시 회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한테 그런 돈 안 주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 1%라도 이곳에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는 거죠. 수입품 아닌가 이거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수입품 아닌가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이걸 하면은 너무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옷을 회사를 다녔었어요. 근데 메이드 인 다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이거든요. 삼성 홈플러스가 어느 나라 거게요? 궁금하셨던 분. 삼성 거죠. 삼성 홈플러스는 영국 거예요. 테스트코. 우리나라 삼성에는 5%의 지분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집 앞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내가 삼성 홈플러스라고 써 있으니까 그곳에서 소비하는 것들은 다 우리나라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남의 거 먹지 않죠. 우리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뭐 있어요? 등등 다 그거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국산품의 정의가 뭐냐면 그 나라의 부가가치세 51% 이상을 남기면 국산품이래요. 그런데 한국 아메이는 68에서 72%를 환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ABO들 보너스 한국 아메이 본사 직원들 캐셔들 이런 분들한테 환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 아메이는 한국 국산품으로 지금 돼 있다라는 거. 51% 이상을 남기면 국산품인데
아메이는 한국 아메이는 68에서 72%를 환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 정도 기여를 한다. 제가 수치 못 외울까봐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국산품 아닌가, 수입품 아닌가 이런 생각들에 있어서는 요 성광전자 쿠쿠 그리고 유산균도 셀바이오텍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 유수의 기업들과 뭐 종갓집 김치, 팔도 뭐 있죠? 등등 그런 팔로를 개척하지 못한 그런 어떤 유수한 기업들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렇게 기여를 하는 한국 아메이 수입품이 아니라는 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뽑아보세요. 아이 때문에 역시 애기 엄마라 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남편 부인 때문에 적성에 안 맞아서 이런 생각들 하시나 봐요. 아이 때문에 맞아요. 저도 제가 이따가 준비한 영상에 보면은 저의 아들이 이제 턱시도를 입고 그러니까 저의 꿈을 이룬 5월 22일 그 영상을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작년에 4월 2일인가? 맞아요. 저희 도정민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이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할 때 무대 위에서 턱시도를 입은 도정민 스폰서님의 아들 가승원 군을 이렇게 보고 진짜 똑같은 아메이를 하는데 똑같은 아메이 제품을 쓰는데 스폰서님의 아들은 무대의 주인공이 돼서 턱시도를 입고 여기 오신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는데 왜 내 아들은 집에서 엄마 금세 올게 라는 그 말을 1년, 2년, 3년, 4년 계속 들어야 될까? 똑같은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고 똑같이 꿈이 있고 똑같이 이 안에서 아메이를 한다라고 하는데 왜 내 아들은 주인공이 될 수 없을까? 그때 바로 제가 결단을 했거든요. 작년 4월에 결단을 하고 그때까지 저도 함께할 주자들이 없었어요. 파트너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4월부터 저는 결단하에 저와 함께할 이 소중한 기회를 함께할 분들을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의 아들도 무대의 주인공이 5월 22일 날 되게 됐어요. 턱시도를 입고 무대에서 스피치를 하는 그런 저희 8살 아들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유능한 전문직을 이렇게 이제 과거에 종사를 했던 어떤 엄마들이 내 그 직업을 포기를 하고 아이를 열심히 키웠어요. 자기의 직종까지 포기를 하면서 열심히 키웠는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사춘기 이제 되고 나서 너는 엄마가 너를 위해 몇 프로나 지금 해줬다라고 생각하니 너한테 그랬더니 그 아이 왈 20%? 30%?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진짜 100% 정성을 다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인정받았던 내 전부였던 그런 업을 포기를 하면서까지 내 아이를 키웠지만 그 아이가 했던 말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건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한 20% 정도 엄마는 나한테 해줬어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는 100%도 아닌 여자 인생을 포기하고 진짜 그 아이한테 육아에 매진을 했는데 사실 저는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해요. 저희 남편은 현장에서 일하는 일을 하거든요.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이면 정말 땀이 뚝뚝뚝 떨어져서 여기 가슴에 진짜 소금이 이렇게 우두둑 떨어지게끔 집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디자인 일을 했을 때는 빨리 지저분해 상자 가서 벗고 와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적성에 맞아서 그 일을 하죠. 더운데 밖에서 소금 뚝뚝 흘리면서 추운데 너무너무 추운데 옷을 몇 겹을 껴입고 그 현장 그 일을 하는 그 일이 저희 남편은 너무너무 적성에 맞는 거겠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운데 그냥 시원한 데서 편한 일을 하고 싶은데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적성 따지는 건 아직 돈이 안 급한 거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회사를 제가 그만둬버린 게 내가 회사에서 나오는 돈이 있을 때 제가 타협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지금 이 시즌이라 바쁘니까 미팅장 못 가. 나는 지금 그래도 여기서 좀 돈이 되니까 난 그런 돈 필요 없어. 그런 어떤 내가 계속 타협을 할 것 같아서 저를 완전 바닥으로 그냥 내팽겨친 거였죠. 왜? 이곳에서 그 보상이 저는 이뤄내고 싶었고 제가 페이도 있고 인정도 받았고 그곳에서 이렇게 겸업으로 했을 때 하지만 저처럼 다 포기하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메이는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누구나 다 8시간 잠을 자고 8시간 일을 하고 8시간 짬나는 시간이 있다. 근데 이 8시간 짬나는 시간을
축구를 볼 것이냐, 드라마를 볼 것이냐, 아니면 뭐 쇼핑을 할 것이냐 등등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을 하지만 이 짬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벤츠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다. 제가 처음에 딱 뇌리에 꽂힌 말이 이 말이었거든요. 저는 차 바꾸면 무조건 벤츠라, 무조건 벤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꿈을 이뤘죠. 아까 첫 번째 꿈, 저희 아이가 턱시도 입고서는 무대에서 스피치를 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저를 거절했던 제 친구한테 벤츠 타고 퐁퐁 날르는 이쁜 아줌마, 이쁘장한 아줌마가 꿈이었는데 그냥 가가지고 너 이거 써, 너 주부 습진 있잖아, 주고서는 이렇게 오는 제 꿈을 그걸 이룬 거죠. 사실 저는 저가 비염도 있고 제가 아토피도 있고 천식도 있지만 유전적인 영향으로 저희 아들도 그렇게 아파요. 그런데 과거에는 애가 코피가 나면은 피곤한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뭐라 그럴까요? 점막이 약해서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부터 자극 요소 알러지원이 들어왔을 때 약한 그 코에서 코를 이렇게 비볐을 때 코피가 나는, 그럼 이 아이의 환경적인 걸 바꿔줘야 되죠. 근데 저는 그 전에는 열심히 돈 버는 어떤 디자이너로서 삶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런 거 몰랐단 말이죠. 근데 이 안에서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어떤 환경 개선을 해줘야 될까, 어떤 영향을 넣어줘야 될까,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아이한테,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지해서, 엄마가 무지해서 아이가 무언가 고달플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사업을 하지 말라 하고 절대 제품도 못 쓰게 한다, 그런다면 사실 남편이 지금 내가 어떤 생리대 쓰고 있는지 다 아세요? 아세요? 말이 안 돼요. 내가 진짜 쓰고 싶다면 디시드라스 퐁퐁에다가 그거를 예를 들어 기존에 썼던 어떤 뭐 있어요? 자연퐁, 거기다가 담아서 쓸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거 섬유유연제 사가지고 쉐리에다가 담아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노력해서 쓰고 싶으면 쓸 수 있어요. 여보, 나 생리대 바꾸려고 그러는데 아메이거 괜찮아? 물어봐요. 근데 뭐 그렇게 남편 핑계를 대세요? 죄송해요. 제 파트너 중에 계속 핑계를 대시는 분이 과거에 있었어요. 4년 전에. 결국 그분은 지금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할 마음이 없으니까 쉐리통에 피존 안 넣는, 섬유유연제 안 넣는 거죠. 그렇게라도 써가지고 내가 감동을 느껴서 누군가한테 말을 했는데 그분의 뒤에 제가 딱하니 나왔어 봐요. 제가 그분한테 사업을 하자가 아니라 그분이 이거 쓰니까 참 좋다라고 옆집 언니한테 말했는데 그 옆집 언니가 저였어요. 회사 때려치고 암에 이렇게 매진하는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연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나오는데 그거 피존통 좀 바꾸는 그 노력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하라 했는데 우리 다 공부 잘했으면 저도 실장님이 될 수 있는 이화여대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제가 원하는 의상과를 가서 이렇게 그 업에 뛰어들었었지만 회사에 가보니 다르더라고요. 그 학벌에 따라서 나를 승진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연봉도 다른 거예요. 제가 2년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2년제와 4년제가 연봉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하라 그랬는데 다 공부 잘했으면 다 서울대 갔겠죠. 저희 남편도 담배 피거든요. 담배 그렇게 끊으라고 하는데 제 말 안 듣는데요. 계속 피는데요.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이런 말은 좀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없는 거겠죠. 사실 적성에 안 맞아서 이런 것들도, 저희 아이도 방과후 활동 한자 갔다가 방과후 활동 축구 갔다고 엄마 나 안 갈래, 엄마 안 갈래 계속 그러지만 제가 그래 가지마 하기 싫으면 다 하지마. 부모님들 그러세요? 아이한테? 그래도 한 번 더 가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아이도 학교에 처음 입학을 해서 모든 게 낯설고 자신 없지만 노력을 한단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저의 남편, 우리 부인들이 아니면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진짜 어떤 수입원에 있어서 다 만족하고서는 어떤 수입원을 가져오는 경우는 100% 아닐걸요. 아무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없다, 아는 사람 없다, 남의 시선 때문에 자신감 없다, 말 못한다, 이거 같이 쭉 해드릴게요.
아는 사람 없다. 저는 아는 사람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아요. 단 한 명도 하지 않아요. 저는 다 모르는 분하고 해요. 아메이 사업은 아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사람하고 하는 거거든요. 저 친구 1000명 있어요, 카톡에. 정말 제품 하나 안 써요. 잘못 살았을까요? 내가 옛날에 그 옷일을 하면서 그렇게 비싼 오리털다운 구스타운 50만 원짜리 겨울 되면은 선물로 진짜 바리바리 산타 할머니처럼 가지고 와가지고 떡하니 입어. 그냥 밤 12시든 1시든 가가지고 그렇게 선물로 줬거든요. 삐품이라 그래가지고 버려지는 옷들이 많은데 봤을 때 몰라요. 소비자가 봤을 때는. 그런 옷을 막 갖다 주고 저 잘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딱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는 사람이 그래도 치약 하나씩은 사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마트 이건희 회장님이 돈 버는 건 당연하지만 제가 돈 버는 건 싫은가 봐요. 저한테는 안 사줘요. 만약에 판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친구가 호떡집을 열더라도 굳이 돌아가서 그 호떡집에서 호떡을 사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그렇게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 기회가 정말 필요한 사람, 알아듣는 사람하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과 옷가게 하는 모르는 분, 제 메이크업 해주는 모르는 분, 뭐 등등 아무튼 제가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모르는 분들이란 말이죠.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딱 보여드리고 그분이 알아들었을 때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없는데 또 남의 시선은 너무 눈치 보이시죠? 아는 사람 없는데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볼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이면 말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아는 사람 없다며. 근데 남의 시선은 왜 눈치를 봐요? 그럼 그 사람 명단에 쓰면 돼요. 아는 사람이거든요. 신경 쓰이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알릴 자신 없으면은 스폰서님 모시고 가서 스폰서님을 활용해요. 스폰서님한테 도와주세요 하면 스폰서님이 이렇게 가서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내 사람이 되는 거죠. 남이었던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거는 내 정말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 사실 보험이나 차 딜러 하시는 분들은 회원이 5,000명이나 된다 하지만 우리 그런 전화 받을 때 정말 싫지 않아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AIG 보험 이번에 새로 담당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너무 전화 자주 오잖아요. 또 물어보고 또 만나자 그래가지고 다시 설계해준다 그러고 또 나한테 뭔가 팔라 그러고. 죄송합니다, 보험하시는 분들께는. 근데 그것이 담당자가 바뀌었다라는 전화가 올 때 너무 싫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차든 책이든 보험이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회원은 그 회사의 소유예요. 삼성 소유, AIG 소유, ING 소유, 그죠? 근데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제가 하다가 안 한다 하더라도 저로부터 이렇게 소비자들은 제 회원이에요. 세상 모든 회원은 다 그 회사의 것이거든요. 근데 회원을 내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 회사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란 말 들어보셨죠? 생산된 물건과 이 소비자, 이 중간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전 예전에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이렇게 결혼의 듀오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요즘에는 좋은 말로 뭐 뭐라 그러죠? 컨설턴트? 근데 저는 그때 뚜쟁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 연결해주는 그런 뚜쟁이 할머니가 우리 언니한테 연락 왔어, 엄마. 뭐 이렇게 예전에 그런 말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그런 용어가 있지만 그런 뚜쟁이 같은 그 역할, 이 중간 연결자의 역할. 근데 그것을 이제 요즘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카카오톡처럼. 카카오톡은 우리한테 이렇게 SNS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로부터 우리는 카카오톡에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이 우리한테 판매를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별거 게임부터 하물며 미용실 예약부터 별거 진짜 카카오 뱅킹부터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중간에 연결해주는 이런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 내가 라이프 컨설턴트가 되는 거고 뷰티 컨설턴트가 되는 거고 너무 멋진 일인 것 같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게 요리면 요리, 건강이면 건강,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는 간에 이곳에서 다 무료로 그런 교육을 해준단 말이죠. 굳이 애경백화점 가서 문화센터 가가지고 돈 주고서는 배우실 필요 없어요. 저도 반찬 만들기 같은 거 항상 문화센터 가가지고 돈 주고 배웠는데 이곳에서 그런 거 스폰서님한테 말하면은 다 만들어주시거든요. 다 알려주시거든요. 공짜로.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 시선이 의심됐던 그 사람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같이 내년 여행지는 두바이거든요. 저도 작년에 두바이, 하와이 여행을 다 갔다 왔는데 여기 회사에서 보내줬던 여행을 내가 그런 여행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는 사람 눈치 보느니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아는 사람 없다고 자꾸 말하는 것도 솔직히 그분의 어떤 사회적인 무언가를 의심해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계속 리더님 아는 사람 있으면 제가 가서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도 없는데요.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 건지 의심스럽지만 사실은 아는 사람 계속 눈치 보느라고 나아가지 못하는 분보다는 아는 사람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을 잘하는 것 같으시죠? 저는 말을 정말 못해가지고 제 가족들이 저한테 입에 곰팡이 쓴다라고 그랬었어요. 말을 너무너무 안 해서 입에 곰팡이 쓴다고 말 좀 하라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주제가 있는 얘기니까 하는 거지 또 무대에 내려가면 저는 또 그냥 되게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또 얌전히 이렇게 있거든요. 말을 잘 못해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 와인은 사람이에요. 가족. 사람을 만들기 위해 제가 아메이를 하는 거는 맞는데 해야 하는 얘기는 해야죠. 화장실 어디예요? 말 못해서 못 물어보세요? 해야 하는 얘기는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굳이 이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으니까 아메이 얘기하기 싫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말 못한다 아니고 말의 중심만 있으면 돼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만 알면 된다는 거죠. 수화하는 보석도 있고 수화로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줘서 이곳에서 인쇄 수입을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운전이나 자전거 같은 경우도 처음 배우면은 어렵죠. 저희 아이들 자전거 진짜 요즘 너무 열심히 아빠하고 배우러 다니는데 저는 겁나가지고 자신감 없어가지고 자전거 아직도 못 타요. 근데 저 운전 되게 잘하거든요. 운전은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전거 배워 남편이 말하면 자신감 없어. 배우기 싫은 거죠. 굳이 내가 이 더운 날 자전거 탈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이 더운데 자전거를 왜 타?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차를 차라리 더 이유, Y가 있으면은 말 못한다 자신감 없다는 아닌 것 같아요. 죽은 사람 말고는 시간 다 있대요. 시간 없다. 여기 써 있어요. 죽은 사람 말고는 시간이 다 있다. 외려 바쁜 사람이 사업 잘하세요. 하루 종일 내 시간이 있으면은 정말 바빠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뭐하고 정말 바쁘시거든요. 근데 내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 시간이 딱 2시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 2시간의 시간을 초집중하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도 정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딱딱딱 전달을 해서 오히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매일 아기 옆에 붙어있는 엄마와의 어떤 애착 관계보다 회사를 나갔다가 저녁에 오는 그 엄마와의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다라는 말. 내가 하루 종일 아이랑 같이 있다고 해서 이 아이한테 정말 뭐 몇 첩 반상의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진짜 뭐 다 가르쳐 주나요? 유튜브 좀 보게 하고 텔레비 좀 틀어놓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아메이 사업은 요 짬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 저처럼 전업으로 하실 필요 굳이 없고요. 짬 시간에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사실 시간은 우리 계속 없을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시간은 계속 없을 거예요. 그냥 입 밖으로 꺼내는 말이 시간 없어 바빠. 근데 아메이에서 저는 제가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만 바쁘자. 내 나이 40에 프리덤 해보자. 그 딱 5년제에 들어갔다라는 대학교 5년제 대학 들어갔다라는 생각으로 이 안에서 시간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어요. 아직 1년 남았고요. 제 스스로와의 약속에 있어서. 그래서 하루 종일 내 아이가 TV만 보면서 바쁘다고 아니면 게임만 하면서 바쁘다고 말하는 아이보다는 그래도 내 스스로 엄마 나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 그 꿈이 있는 아이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엄마가 더 내 스스로도 무언가 뿌듯하지 않아요? 근데 왜 내 인생에서는 내 스스로 그렇게 뿌듯한 시간을 보내지 않나. 처음 오신 분들 말고 저 뒤에 계신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와이, 두바이, 그리고 이제 작년에 아메이에서 보내준 어떤 여행들과,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다이아몬드 인정식이라는 걸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저한테 스스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어떤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아메이가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알록달록 이 많은 것들을 풀어냈지만 나가면서 계속 내 안에 어떤 막혀있는 그 부분, 그래도 팔아야 되잖아,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팔면 어때요? 내 인생 5년 뒤에 그 보상이 내가 원하는 삶이라면 팔면 어때요? 파는 게 나쁜 건가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자신이 없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스폰서님한테 오히려 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너무너무 그 보상이 탐납니다. 하지만 자신은 없네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를 첫 번째로 도와주세요. 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신다면 스폰서님은 그분을 제일 주력해서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영상 준비됐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 맞아요. 왜냐하면 고정관념과 싸워야 되는 일이니까. 대구에서 OSR이라는 큰 펑션이 있었어요. 제가 이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인정패를 받았던 그런 장면입니다. 파트너 리더님들이 아까 줌바 댄스 공연해줬던 장면이고, 이제 건물에 걸었던 현수막에 걸린 사진들 6명의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입니다. 저 사회 봐주셨던 파트너분들이시고요. 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저희 송년회 했던 장면, 스폰서님들과 통영 갔던 거, 그리고 평창에서 새로운 어떤 다짐을 하는 저희 6번 파트너 요가 선생님하고 통영에 가서 재미있는 사진 찍어봤고요. 여기는 하와이예요. 아메이에서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이런 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주거든요. 저희 다 스폰서님들 오늘 뒤에 다 계셔서 너무 떨리고요. 여기가 두바이. 네, 두바이에 저는 산상 파티. 평생 이렇게 여행을 다닐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여행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긴 제주도 신라, 여긴 제주도 하얏트. 에메랄드가 돼서 에메랄드 포럼을 작년에 갔었고요. 저희 스폰서님들과 또 여행 갔던 사진, 저희 아들입니다. 이게 제 꿈의 장면입니다. 입을 뻥끗도 안 하는데 소리가 나죠. 저렇게 안 할까봐 제가 립싱크를 준비해 갔었어요. 아이가 누워서 가는 비행기 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타고 같이 여행 갔던 장면, 그리고 신년회 때 제가 이제 강의했던 장면들이고요. 저희 다이아몬드 인정식 판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팔뚝살 빼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복싱하고 있어요. 저렇게 4,000명 앞에서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저 생각하셔서 하기 싫으면 눈 감으세요. 수정아, 다이아몬드 정치 진심으로 축하해.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했어. 혼자라 힘들었지. 포기하고 싶어도,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도, 울고 싶어도 정말 지금껏 잘 견뎌낸 네가 너무 많이 대견스러워. 지금껏 잘 해온 것처럼 우리 딱 5년만 다시 한번 해보자.
5년 뒤 진짜 네가 원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세상 내가 경험하게 도와줄게. 수정아, 사랑해. 너무 많이 기특하고 수고했고 넌 정말 최고야. 다시 한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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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너의 여기까지고요. 저 마지막 영상을 강의는 여기까지 아니고 영상만 여기까지입니다. 저 마지막 저 영상을 찍는데 NG를 한 30분 낸 것 같아요. 너무 슬픈 거예요. 저한테 잘했다고 이렇게 해주는데 힘들었겠죠. 왜 안 힘들어요. 자전거 타는 것도 힘든데 인생을 바꾸고자 가난과 이별한다라는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라는 성공을 하는데 왜 안 힘들어요. 힘들겠죠. 하지만 디자인 일도 새벽 2, 3시까지 하는 거 힘들고요. 저도 디자인 일 할 때 대부분의 저의 밑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한 3달도 못 버티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15년이나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든 내가 그곳에서 해내고 싶은 이유가 있으면 못하는 사람 있지만 하는 사람 있단 말이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아메이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해야 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저는 아이거든요. 아이 때문에 이 안에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출산을 하고 출산 휴가를 받고선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데 애를 봐주시기로 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내일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4개월 된 깐난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가족이 없어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가야겠죠. 근데 제가 버는 돈이 괜찮아서 나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동네방네 아이 봐줄 분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하루 전날.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옆집에 그나마 아이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어떤 엄마한테 가서 울면서 호소를 해요. 도와주세요.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요. 일찍 올게요. 그래서 그분이 거의 1년간 제 아이를 봐주시게 됐거든요. 이유가 있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내일 회사 못 나가겠네?가 아니라 가야 하면은 갈 방법을 찾는단 말이죠. 또 저는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30분 안에 오지 않으면은 니네 엄마 돌아가시는 거 못 본다. 근데 저는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았거든요. 제 차는 어떤 직원이 빌려갔어요. 대표님은 외근 가서 안 나와서 컨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대표님 안 나와서 컨펌 불가능하고요. 내 차 지금 누가 빌려가가지고 못 가고요. 30분 안에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제가 이럴까요? 그 전화 끊자마자 그냥 부랴부랴 속도 다 무시하고 신호 무시하고 그냥 달리죠. 30분 안에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절대 갈 수 없는 거리지만.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 아메이도 내가 해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찾으신다면 가는 길 당연히 풍파 있죠. 힘들죠. 어떻게 꽃길만 걸어요. 꽃길만 걷자라고 카톡에 쓰시는 분들 역경지수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 꽃길만 걸으시면 안 돼요. 꽃길 걷다 자갈길 나와봐야 꽃길이 좋은지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무료하면 응급실에 한번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한번, 저 그래요. 저 그랬어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그럼 내 삶이 너무 감사해져요. 진짜 이왕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군가한테 같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도 돈이 되고 내 건강도 챙기고 내 친구의 건강과 돈을 챙기면서 그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런 어떤 여행을 가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되면 좋지가 아니라 뭘 해야 되는지 다음 주에 와서 들으시면 돼요. 뭘 해야 되는지 들어보고 3번을 들어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스폰서님한테 나 진짜 저 보상 그날 봤던 그 아줌마처럼 나도 다이아몬드라는 거 한번 대봅시다. 나 먼저 도와주세요. 라고 스폰서님한테 제안을 하시면 그 스폰서님이 리더님들 손 꼭 붙잡고 진짜 이 안에서의 그 가치를 같이 실현해 주실 거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런 아메이를 만난 것도 내가 복을 타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아까 제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콜드 컨택한 남자분이 5년 만에 저한테 연락 왔죠. 하지만 헤어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5년 뒤에 제가 다시 연락 와서 해달라고 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주실 거죠, 수정씨? 그러는 거예요. 도와드리죠. 왜 안 도와드려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곳에서 박수를 치고 있죠. 무대 밑에서. 하지만 5년 뒤에도 무대 밑에서 박수를 칠 사람이 될지 무대 위에서 저처럼 제 어떤 경험담을 저의 꿈의 성취를
하나하나 이렇게 리더님들한테 보여주는 사람이 될지 다 리더님의 선택에 달려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영상은 제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 너 여행 많이 갔다 자랑하냐?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행 갔다 온 영상을 계속 이렇게 오염장에서 보여주면 뭐 좋은 데 갔다고 저렇게 자랑만 해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룰 수 없는 거면 누군가의 자랑이지만 저것이 내가 결정하는 순간 내년에 두바이가 내 여행지가 된다라는 걸 결정을 하신다면 리더님 내년에 두바이에서 저랑 함께 꼭 사진 하나 찍으시면서 그때 강의 잘 들었습니다라고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무엇을 배우는 건지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이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